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해 더 알아보면 위험의 발생을 기준으로 사전적 방법과 사후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방법에는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활동이 있고, 사후적 방법은 상황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셔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불확실, 대안이 없거나 환경의 변화, 인간의 능력적인 한계, 그리고 실패를 인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의 부족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의 분석에서는 위험 분석의 세 가지 요소인 지속시간, 영향, 위험의 발생 확률이 있고, 위험의 중요도는 이 세 가지 요소의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위험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에 대한 예방과 관리 방법으로는 위험 회피, 위험 통제, 위험 공유 등이 있습니다. 먼저 위험 회피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사안이나 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안을 피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두려움이 많아서 높은 곳이나 위험한 놀이를 자제하는데, 아마도 이런 의미와 통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 통제는 어떻게 발생시키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사와의 거래를 생각해 보면 주기적인 점검, 공급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신뢰를 구축하는 것, 참여와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검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위험의 공유는 위험을 혼자서 책임지거나 맡지 말고 다른 여러 사람, 조직과 공유하는 겁니다.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서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위험에 대처해가는 방안도 여기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사후적 방법으로 위험 발생 상황 및 대비한 준비를 살펴보면 위험은 아무리 잘 예방해도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상되는 상황에 미리 설계된 계획인 플랜 B에 따라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에 쓰이는 리소스를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보는 관점도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위험 관리 부문에서 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살펴보면 가격의 변동에 대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품질에서 품질 관리의 방법으로 XBAR 차트와 같은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변동에 대한 관리 범위를 설정하고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추세나 변화를 미리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 위험 관리 방안으로는 크게 계약적 방안, 재무적 방안, 수요 관리 방안, 구매 전략 방안이 있습니다.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요. 환율 등의 영향에 대해서 해칭을 통해서 상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요를 조정해서 위험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략 방안은 시황을 분석해서 적합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내용대로 구매 관리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와 능력이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본인의 정보 수집 및 분석하는 능력과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노력 여부를 다시 한번 자신에 대해 질문을 해봤으면 하는 말로 구매관리 핵심 영역 2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다룬 구매관리 기본 비대면 라이브 강의 모듈 3 구매관리 핵심 영역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해보면 원가 관리의 이익 레버리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했고 원가의 구조와 구성 요소에 대해 배웠습니다. 손익분기점을 통해 총 비용과 총 이익의 관계를 간단한 식으로 살펴봤습니다. 가격을 분석하는 방법과 원가를 분석하는 방법의 차이를 학습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가치라는 관점으로 원가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공급사슬 관점에서 총 소유 비용과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에서 출발해서 원가를 접근하는 목표 원가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간접 원가에 대해서도 학습했습니다. 다음으로 구매 협상에서는 협상과 경쟁 입찰의 차이에 대해 배웠고 협상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인 힘, 정보, 시간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협상 준비의 중요성과 협상의 과정, 그리고 협상에서 활용하는 전술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개인의 협상 능력을 조직의 역량으로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스템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관점에서 협상 피드백을 통해 협상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똑똑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소싱에서의 고려사항과 글로벌 소싱을 고려한 설계,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해 알아봤고 글로벌 소싱의 필연적인 무역 요소로서 신용장, 인코텀즈, 품목 분류, 관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화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소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류하고 전략적 모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위험 관리에서는 위험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위험의 발생을 중심으로 사전적 방법과 사후적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였고 위험 분석의 세 가지 요소인 지속시간, 영향, 위험 발생 확률도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과 네 가지 관리 방안으로 계약적 방안, 재무적 방안, 수요 관리 방안, 구매 전략 방안에 대해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구매 공급 관리 기본 비대면 라이브 강의 모듈 3 구매 관리 핵심 영역 두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모듈 3 강의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강의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듈 네 번째 라이브 강의 신청에 대해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매 공급관리 비대면 라이브 강의는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 모듈마다 강의 소개 영상을 유튜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매 모듈마다 강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의 신청을 하신 후에 강의 신청 비용을 입금하게 되는데
강의료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강의료를 입금하신 모든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비용을 금액이 큰 순서부터 나열해서 상위 70%까지 정도만 수강 대상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강의 신청 과정에 저는 경매 방식이라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 대상이 되신 분들에게 강의 연결 주소를 개별로 발송을 해드리면 그 주소로 접속하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강의 평가를 하시는 걸로 매 모듈마다 라이브 강의 수강 신청부터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 모듈 4 타 부서와 구매의 연계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